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창업 매장관리 실무 네 번째 시간 채용입니다. 네, 채용 중요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다. 예, 우리가 직원이 잘 들어와야지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불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직원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각종 폼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뭐 좀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100% 다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셔서 해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채용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일 잘하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최소한 직원들은 그래도 좀 격식을 갖춰서 좀 어렵게 뽑아야 직원들도 오히려 그런 직원들이 옵니다. 근데 오히려 입사를 쉽게 하게 되면은 약간 또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직원들이라든가 매니저라든가 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채용 매뉴얼을 좀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매뉴얼을 막 이만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처럼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두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는 채용을 하겠다라는 걸 좀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그램 보시는 것처럼 뭐 1단계는 이제 그런 서류 검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최소한 뭐 매니저라든가 뭐 직급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에 나눠서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평가서를 작성하고 5단계 이제 이런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나중에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게 되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사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고 우리 이제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그런 거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정리해서 기준들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사표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표. 요거는 경력직들 직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뭐 태도와 자세, 뭐 적극성, 리더십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력직들은 이러이러한 면접평가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사 서류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이제 지금 법적으로 걸립니다. 아르바이트까지 근로계약서 다 쓰셔야 되고요. 서로 이거는 다 정해놓으셔야 서로 좋습니다. 문제는 안 되고.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워낙에 이제 뭐 노동부법이라든가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공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업주분들, 창업하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노동부에서 전화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은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또 업무 부서라든지 또 내가 급여라든지 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이런 근로동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안 다치기 위해서 아니면 덜 불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매뉴얼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도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뭐 모성보 여성들을 위한 부분들도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이 됐건 뭐 직원이 됐건 오리엔테이션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조금 식당에서 뭐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한 번쯤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내가 지금은 뭐 30평짜리 매장에서 시작하지만 나는 나중에 프랜차이즈 대표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비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내 회사는 비전이 이거야. 또 어떤 사명은 이거야.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쁘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자각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너한테 비전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다시 직원들과 공유하는 거고 아르바이트생한테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이 와가지고 이런 조그만 식당에서 무슨 뭐 비전이 있어, 무슨 미션이 있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 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취업 규칙.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인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터넷상이나 뭐 노동부 관련돼서 이런 기본적인 폼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추출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우리 매장에 맞게끔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냥 이런 거 없이 가도 사실은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취업 규칙이 있어 하고 없어 하고는 또 틀린 거죠. 이거는 사장님이 판단하세요. 뭐 조그만 매장에서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조직도. 이것도 만약에 새로운 직원이 왔어. 만약에 매장의 규모가 한 100평 정도 돼서 직원이 한 10명이 넘어가는데 이런 조직도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반 회사들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조직도가 있고 뭐 주방 매니저가 있고 홀 매니저가 있고 아니면은 사장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직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봐봤을 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쪽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뭐 결근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할 거다. 또 이런 싸움이 났을 때, 지시사항 불이행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하우스 룰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그런 사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휴식 시간이라든지 직원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휴대폰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거는 딱 규정을 정하기 못하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그냥 헤드라인만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매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만약 기존의 직원들이 같이 있는 매장이라면은 한 번쯤 먼저 한번 체크해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룰들을 정하면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이거는 이제 기준을 인사 규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혜택, 보너스가 있는지, 택시비가 나갈 건지, 야간 수당이 있는지, 또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바깥 사 먹는지, 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지원이 되는지, 장기 근속자한테 무슨 포상이 있는지, 또 경조사의 비용이 나오는지, 경조금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직업의 어떤 유니폼이라든지 작업화, 안전화 같은 걸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선택은 사장님들이 하십시오. 근데 저는 해놓으면 훨씬 좋다. 급여도 정확하게 기본급과 우리가 베네핏까지 해가지고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급여 명세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럼 나중에 벌금 무세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홀 직원은 주방에 들어와서 오래 있지 않는다든지 창고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준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우스 룰이에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해놓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규모가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홀 직무기술서 그래서 홀 매니저들이나 중간관리자 이상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방도 마찬가지로 주방 직무기술서 이래가지고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창고 정리를 어떻게 할 거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기술서들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서 같은 거 써보면은 좋아요. 나중에 이제 좀 규모가 큰 매장들이라든지 대기업 쪽에 만약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은 보통 이런 직무기술서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 써본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직무 능력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가표가 있어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평정표. 만약에 좀 규모가 좀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무 평가표가 따라서 진급을 시켜도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진급시키고 누구는 급여 조정해 줬는데 누구는 급여를 조정 안 해줘. 그러면 이거는 사장님이랑 친하니까 아니면 누가 이쁘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필요한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대로 100%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걸 좀 간소화하거나 하지만 다른 어떤 폼을 쓴다고 했을 적에도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장이라든지 그런 지역 관리자, 매니저라든지 이런 평가표들이 쭉 나오는 거죠. 네, 오늘은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평가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걸 캡처하시거나 엑셀로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활용하는 매장과 활용하지 않은 매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